이 여성은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큰 금액의 별풍선을 후원하기로 유명한 일명 큰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방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큰 냉장고를 방에 두고 여성은 매일 밤 냉장고 옆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점은 누가 손이라도 댈세라 문을 열지 못하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냉장고를 산 날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모습을 감춘 지 1년 하고도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도통 남편을 찾을 생각도 없어 보이죠. 범상치 않아 보이는 냉장고와 많은 걸 숨기고 있는 듯한 큰손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국 장쑤성 수저우 2023년 3월 9일 한 중년 여성이 역동원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살림에 서툰 딸을 대신해 청소를 해주러 가는 길이죠. 딸의 집에 도착한 여성은 먼저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는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서둘러 마친 후 딸의 방으로 갑니다. 딸의 방구석에 테이프로 꽁꽁 감아놓은 냉장고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죠. 아휴, 이게 다 뭐야? 여성은 냉장고를 청소할 요량으로 위에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을 치우고 냉장고를 감고 있는 테이프를 하나씩 뜯어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소고기와 양고기가 보이고 아래쪽에 뭔가 큰 덩어리 같은 게 보입니다. 뭔가 싶어 여성은 덩어리를 덮고 있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치우는데 으아! 웅크린 채 얼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5개월 전 사라진 사위 팡홍웨이였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여성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 여성은 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죠.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딸에게 전화합니다. 잠시 후 딸이 집에 오고 어머니의 얼굴을 본 딸은 1년 넘게 힘겹게 숨겨온 비밀이 탄로났음을 깨닫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팡홍웨이를 죽였어. 그리고 들킬까봐 냉장고에 넣어뒀어. 어머니의 설득으로 딸은 경찰에 자수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중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이런 비극이 벌어지다니.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팡홍웨이 1991년 안후이성 화이난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팡홍웨이의 부모는 거리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쇼자빙이라는 밀 전병을 팔아 어렵게 삼형제를 키웁니다. 팡홍웨이는 삼형제 중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그는 장쑤성 수저우에 있는 수저우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집안의 자랑이었죠. 팡홍웨이의 부모는 둘째인 그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2015년 모두의 기대와 달리 대학을 졸업한 팡홍웨이는 여러 차례 취업에 실패합니다. 이대로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엔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부동산에 취업해 부동산 중개인이 됩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팡홍웨이라면 더 좋은 조건의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계속된 취업 실패에 지친 그가 쉽게 타협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팡홍웨이는 앞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업계가 크게 흥할 거라는 나름의 판단으로 부동산 업계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2016년 당시 중국에서 부동산 열기는 광풍을 넘어 태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정부에서 규제하면 할수록 부동산 투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수저우의 부동산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였는데 외지인들조차 수저우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원했죠. 한마디로 팡홍웨이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최고의 황금 기회를 만난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며 자기 발로 찾아왔고 거래 성사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팡홍웨이는 발빠르게 우수한 매물을 선점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죠. 팡홍웨이는 순식간에 큰돈을 벌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모든 일이 척척 순조롭게 풀리던 그때 그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같은 해 팡홍웨이는 2살 연하의 차동리를 만납니다. 차동리는 1993년 장수성 수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던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죠. 팡홍웨이는 참하고 성실한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017년 2월 20일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팡홍웨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차동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의 SNS 아이디가 차동리의 이니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가 차동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죠. 팡홍웨이는 차동리를 만나면서 매일 일기에 함께한 둘만의 추억을 기록합니다. 그는 매달 20일이 되면 여자친구 차동리와 함께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고 생일이나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는 선물과 함께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팡홍웨이는 차동리 하나밖에 모르는 달콤한 사랑꾼이었죠. 차동리의 친구들은 그녀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그다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동리의 SNS를 보면 온통 두 사람 사진으로 가득한 팡홍웨이의 달달한 SNS와는 달리 연예인 이야기나 일상적인 불만,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욕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죠. 남자친구 팡홍웨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나 연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18년 하루는 팡홍웨이가 줄 게 있다며 차동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차동리의 반응이 궁금해 죽겠다는 듯 잔뜩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콘서트 티켓을 꺼내 보이죠. 바로 장하구의 콘서트 티켓이었습니다. 평소 차동리가 장하구의 열렬 팬이라는 걸 알고 있던 팡홍웨이는 좋아할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장하구의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해 선물하죠. 그것도 맨 앞자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차동리의 반응이 뭔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콘서트에 다녀온 차동리는 SNS에 온통 장하구 얘기로 도배하면서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콘서트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올려뒀을 뿐 고맙다는 얘기조차 없죠. 차동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냉랭했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어느 커플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사실 차동리의 부모는 수저우의 한 낙후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불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그들이 사는 동네가 선정되는 대박 행운이 찾아오죠. 차동리의 부모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자 차동리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녀의 눈에 개천에서 용남격인 팡홍웨이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원했죠. 하지만 그다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닌 그녀에게 집안 형편 좀 나아졌다고 좋다고 대시할 남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능력 있고 외모도 멀끔한 데다 오직 자기 여자친구밖에 모르는 팡홍웨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짝이었죠. 팡홍웨이의 형은 일찌감치 차동리의 심성을 눈치채고 동생 팡홍웨이에게 조언했었습니다. 팡홍웨이, 차동리가 너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매사에 불평불만이야. 너라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2019년 차동리가 임신을 합니다. 팡홍웨이는 차동리와 아이를 위해 수저우 역동원에 집을 마련하죠. 2020년 초 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먼저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2020년 2월 3일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팡홍웨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무척 기뻤죠. 그는 딸과 함께하는 가족의 일상을 찍어 부지런히 SNS에 올립니다. 딸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그가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팡홍웨이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딸이 태어나고 차동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외벌이가 된 팡홍웨이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부동산을 개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2020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죠. 전례 없던 일에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업계가 불황에 허덕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의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홍웨이의 사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죠. 손녀가 태어나자 방홍웨이의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아들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수입이 확 줄어들자 차동리는 남편의 무능력을 탓하죠.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본체만 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방홍웨이는 이런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내가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 그러는 걸 거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두 사람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홍웨이는 여자에게 웨딩드레스가 어떤 의미인지, 결혼식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홍웨이는 웃음을 잃어버린 아내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동안 미뤄뒀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죠. 2020년 10월 1일, 방홍웨이와 차동리는 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이후 방홍웨이는 아내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방홍웨이의 바람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죠. 결혼식을 올리고 4일이 지난 10월 5일 밤, 일과를 끝낸 방홍웨이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방홍웨이의 발소리에 그만 딸이 잠에서 깨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 때문에 애가 깼잖아. 어떻게 재운 건데? 차동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동안 육아에 지친 서름과 스트레스를 모두 쏟아내듯 차동리는 한참 남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며 일하다 왔는데 방홍웨이는 아내의 이런 모습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규모의 부동산 가게는 더 혹독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방홍웨이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맙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내 차동리는 집안 상황이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인터넷 방송에 푹 빠져 삽니다. 그녀는 방송을 보며 꽤 큰 돈을 방송을 진행하는 남성 BJ에게 후원하죠. 차동리는 후에 이때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은 거리낌 없이 후원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짜릿했어요. 그녀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죠.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남편 몰래 남편이 딸을 위해 모아둔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부동산 가게를 문 닫고 방홍웨이는 앞으로 대세는 온라인이라는 생각에 매장을 방문해 방송에서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라이브 쇼핑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그의 방송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만두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차동리가 남성 BJ에게 빠져 30만 위안 이상의 큰 금액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방홍웨이가 알게 됩니다. 차동리는 해당 BJ에게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기 위해 수십만 위안을 대출까지 한 상태였죠. 방홍웨이가 아내 차동리를 다그치자 그녀는 울며 말합니다. 나도 속은 거야.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보상도 해주고 돈도 다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 자식이 거짓말한 거야.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방홍웨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아내 차동리의 빚을 갚아주죠. 방홍웨이의 부모는 아들의 이런 행동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녀를 위해 참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방홍웨이는 고향에 가 제사를 지내고 다시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는 수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방홍웨이의 부모와 형제가 방홍웨이를 만난 마지막이 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무렵 방홍웨이의 부모는 지난번 제사를 지내러 고향에 다녀간 뒤로 아들 방홍웨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문자에는 답을 하는데 음성통화도 영상통화도 다 받지 않습니다.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판단한 방홍웨이의 부모는 큰아들과 함께 며느리 차동리를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이 가게 문 닫았어요. 빚쟁이들이 하도 찾아오고 하니까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하는 걸 거예요.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었던 둘째 아들이 망한 것도 모자라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라니
팡 씨의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팡홍웨이의 SNS에 가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팡홍웨이의 게시물을 보며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죠. 차동리 역시 남편과 자주 연락하고 있으며 빚만 해결하면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다며 시부모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팡홍웨이가 집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데 가게를 빌려야 한다며 3만 위안을, 그 다음에는 장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4만 3천 위안을 빌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돈을 빌리죠. 팡 씨의 부모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가며 새로 일을 시작하려 애쓰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가 필요하다는 돈을 다 보내줍니다. 그들은 오직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팡홍웨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팡 씨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며느리 차동리였죠. 2022년 2월 춘절. 팡 씨 부모는 춘절을 맞아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수조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갑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를 찾는 어린 소녀딸이 가여워 노부부는 왈칵 눈물을 쏟습니다. 팡 씨의 부모는 며느리, 소녀딸과 함께 밥을 먹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팡홍웨이의 형이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바로 동생 팡홍웨이였죠. 형, 나 월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돈 좀 꿔줄 수 있어? 팡홍웨이는 3달 동안 거의 2, 3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팡씨 가족은 팡홍웨이에게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의 실종에 며느리 차동리가 개입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팡씨의 가족은 팡홍웨이가 다단계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팡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죠. 2022년 2월 24일 팡홍웨이의 부모가 경찰을 찾아갑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였습니다. 수사는 하고 있긴 한 거예요? 경찰은 성가시다는 듯 말합니다. 저기 며느리분 말을 들어보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거라면서요. 그리고 매일 연락하고 있다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 계세요. 답답한 마음에 팡씨 부모는 며느리를 찾아가 아들과 연락할 방법 좀 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차동리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이가 가족 볼 면목이 없대요. 만약 알려드렸다가 저한테도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팡씨의 부모는 이후에도 몇 번 더 경찰을 찾아가지만 수사는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동리가 경찰을 찾아가 남편이 보낸 문자라며 문자를 보여주고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은 팡홍웨이가 진짜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니는 거로 생각하죠. 차동리가 경찰에 보낸 문자는 예상하셨다시피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차동리가 조작한 거였죠. 기다림에 지친 팡씨의 부모는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괘씸하면서도 걱정이 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혼자 돌보고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며 짠하면서 못난 아들놈 때문에 혼자 고생한다 싶어 미안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추석. 팡씨의 부모는 손녀를 보기 위해 수조 역동원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팡씨의 부모는 며느리 차동리에게 전화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들은 사돈에게 연락해 딸의 소식을 묻습니다. 2달 전에 이사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놔두고 TV랑 냉장고만 가져갔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사 간다고 말을 안 해서 저도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이사간 집 주소를 알아내 가봤더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고 냅다 화부터 내더라고요. 사돈의 말을 들은 팡씨 부부는 걱정이 됐습니다. 빚쟁이들 성화에 지쳐 차동리가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팡씨 부모는 큰아들과 함께 사돈이 알려준 주소로 갑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차동리는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팡씨의 형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냉장고가 침실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냉장고가 침실에 있는 것도 테이프로 감겨있는 것도 다 이상했지만 괜한 간섭이다 싶어 못 본 척 넘어갑니다. 2022년 10월 차동리가 딸을 데리고 다시 이전에 살던 역동원 집으로 이사하죠. 2023년 춘절 차동리는 딸과 시댁에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방홍웨이의 채무관계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다고 말하죠. 팡씨 부모는 곧 아들이 돌아올 거란 기대에 부풉니다. 2023년 3월 8일 방홍웨이가 모습을 감춘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팡씨 부모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바로 아들 방홍웨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 다음 달이면 집에 가요. 곧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팡씨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3월 9일 15개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죠. 차동리의 어머니가 방에 있던 냉장고에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꽁꽁 얼어있는 사위 방홍웨이를 발견하죠. 금지옥엽 키운 둘째 아들의 사망 소식에 팡씨 부모는 절규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방홍웨이의 부검을 의뢰하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및 이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한 차동리는 경찰 조사에서 돈으로 남편과 심하게 갈등을 겪었고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순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시기나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후 차동리는 남편 행세를 하며 팡씨의 부모에게 20만 위안, 팡씨의 형에게 5만 위안, 도합 총 25만 위안을 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동리가 팡씨 가족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린 건 어이없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BJ에게 후원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방홍웨이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범행 과정을 추정합니다. 차동리는 남성 BJ, A의 열혈 팬입니다. 그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A에게 후원하죠. 얼마 못 가 남편 방홍웨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게 되고 방홍웨이는 아내의 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방홍웨이는 이전과 달리 아내의 생활을 통제하고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차동리는 이런 남편의 불만이 쌓여가고 급기야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수면제의 효능과 시신 부패를 막는 법 등을 검색하고 냉장고와 수면제를 구매한 다음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노립니다. 사건 당일 차동리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든 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녀는 숨진 남편을 미리 사둔 냉장고에 넣고 테이프로 냉장고를 칭칭 감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생각하는 범행 과정입니다. 경찰은 방홍웨이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린 게 2021년 2월 14일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 무렵 그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남편이 죽고 차동리는 예전처럼 A에게 다시 거액의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후원의 회장까지 되죠. BJA도 수저우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홍웨이가 살해되고 BJA와 차동리는 몇 번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죠. 2022년 4월 21일에 차동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차동리는 BJA와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보입니다. BJA의 그녀를 향한 친절은 사실 그녀의 돈을 향한 친절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경찰은 BJA가 공범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두 사람은 방홍웨이가 숨진 뒤에야 만남을 가졌으며 게다가 A는 차동리가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차동리는 죽은 남편과 15개월 동안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댁에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죠. 그것도 자신이 죽인 남편인 척 연기해가면서 말입니다. 차동리는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한 번도 방홍웨이의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수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차동리의 고의살인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팡씨 가족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며 사형을 요구하고 차동리는 자수를 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형을 받지 않으려면 방홍웨이 가족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의 가족은 차동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중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가족을 위해 밖에서 일하는 동안 BJ에 빠져 그에게 후원을 일삼다 남편에게 들키자 남편이 자신과 BJ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남편을 살해한 냉혹하고 잔인한 악녀라는 의견과 차동리가 그렇게 BJ에 빠지고 의지할 동안 남편 방홍웨이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돈 버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육아를 아내에게 떠맡김으로써 오랜 독박 육아에 지친 차동리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의견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녀는 대체 왜 남편을 죽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